오늘은 맨발 걷기의 나비 효과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근 어싱족이 크게 늘어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2018년 통계에 의하면 걷기 운동한 사람이 한 1000만 명, 그 다음에 등산 인구가 한 1000만 명 된다 하죠. 합하면 2000만 명인데 이 중에서 날마다 지금 어싱을 하고 있는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추론 한번 해봅시다. 자, 하루에 1000명씩 해서 전국에 200군데에서 어싱을 하고 있다고 계산을 해도 한 20만 명 나올까요? 많으면 30만 명입니다. 이런 숫자는 2천만 성인 인구 중에서 약 1~2%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열풍이라기보다는 아직은 찻잔 속의 미풍에 불과합니다. 열풍이라고 말할 때는 한 10% 정도, 한 200만 명 정도가 날마다 어싱에 매달려야 됩니다. 광풍은 얼마일까요? 한 적어도 500만 명은 봐야겠죠. 이랬을 때 우리가 어싱에 이렇게 광풍 효과, 맨발 걷기에 광풍 효과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입니다. 자, 어싱의 역사적 유래를 봅시다. 200만 년 전의 그 역사 속에 인류 잔혹사에 고스란히 어싱의 흔적들이 다 남아있죠. 걷고 뛰고 오르고 뭐 하자는 거예요? 점프해서 사냥하고, 사냥한 다음에는 요리하고, 요리해서 먹어야죠. 요리해서 먹은 다음에는 원시 부족 단위로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잔머리를 썼어요. 잔머리를 호모 사피엔스 인류라고 그러죠. 잔머리 쓰는 인류, 지혜로운 인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뇌는 어느 정도 스토리텔링의 기계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유리한 쪽으로,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발달해 왔기 때문에 잔머리 쓰는 인류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어싱은 원시시대에는 배고픔의 해결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건강지킴이로서의 어떤 계속 진화가 지금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어싱이란 말을, 어싱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사람이 2010년에 통신업자였던 클린트 오버라는 사람이었죠. 이거 미국의 케이블 TV 업자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간에 농양이 차서 이렇게 자기가 휴직을 하고 연구에 이렇게 몰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침대에다가 어떤 전지판을 깔고 창문 밖으로 어스를 시켜서 실험한 결과 바로 전압기를 들때니까 0볼트가 나왔다. 이거 놀라운 당시에는 발견이었습니다. 우리가 클린트 오버,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지금 어싱붐도 일어나기가 어려웠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박동창 선생을 지금 이 어싱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유명해졌죠. 자, 맨발 걷기 핵심은 뭘까요? 땅과 화해입니다. 땅과 화해를 통한 우주와 소통이 있습니다. 땅과 화해가 없으면 우주와 소통도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땅과 화해는 종교적으로 볼 때는 토기장이 품에 안기는 겁니다. 우리가 맨발 걷기 하면서 항상 이렇게 용서와 감사와 배려의 마음으로 땅의 고마움을 알고, 땅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신했잖아요. 어떻게 배신했어요? 비료 뿌리고 과도하게 비료를 주고 농약을 주고 채초제를 뿌리고, 심지어는 땅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서 돈벌이에 열어냈잖아요. 이처럼 땅과 화해는 땅과 어떤 배신감을 서로 풀어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종교적으로 보면은 인간이 흙집입니다. 전도체죠. 흙집으로 만든 전도체의 인간은 불과할 따름입니다. 여기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면 뭔가만 관계성 연구에서 볼 때는 우리 물질 세계의 어떤 에너지만으로는 어떤 뭔가만 관계성을 치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식세계 에너지를 끌어와야 된다고 그랬죠. 이 의식세계 에너지는 어떻게 끌어와야 됩니까? 이것이 의식의 분리와 의식의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의식세계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반드시 무의식이 등장합니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의식 속에 좋은 것을 우리가 심지어 우리 세포는 의식을 깨서 먹는다라고 표현하죠. 우리 세포가 영양소도 필요하지만 의식세계 에너지도 필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는 그 무의식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의식이 뭐예요? 에고 그림자인데 페르소나입니다. 이 20세기 위대한 그런 그 정신 분석학자였던 프로이트와 칼 융들, 이 사람들이 이 집중 연구를 했는데 결국 무의식을 풀지를 못했습니다. 무의식을 어떻게 풉니까? 무의식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풀어내야 됩니다. 결국에는 에고 그림자를 퇴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부 권세까지 깨야 됩니다. 그래야만 밝은 세상이 오는 것인데 이 사람들도 음부 권세까지는 깨지 못하고 결국 그림자에 치여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그림자가 장난질입니다. 사실 무의식 세계는 그림자가 장난질입니다. 리비도와 이 에고라는 것이 뭐예요? 리비도와 어떤 초자 슈퍼 에고죠. 그래서 리비도를 제거를 못한 겁니다. 이 음부 권세를 깨야만 리비도가 사라지고 그 본질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쯤 하고, 자, 본격적으로 어신 공부에 한번 집중해 볼까요? 인체 작용 메커니즘은 뭘까요? 첫째, 접지 효과, 둘째, 지압 효과, 세 번째는 신경 안정 효과, 네 번째는 적혈구 활성화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자 전달계의 활성화입니다. 하나하나 잠깐씩 좀 보고 갑시다. 접지 효과라는 것이 뭐예요? 자, 모든 전자제품이나 큰 기계들 이런 것들은 누전해야 하는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접지를 시켜야 됩니다. 땅에다가 수도 파이프나 땅으로 접지선을 빼서 묻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뢰를 칠 때도 수만 볼트, 수백만 볼트 낙뢰가 떨어지면 어때요? 바로 건물에 떨어지면은 건물이 부서지고 사람 맞으면 사람도 죽고 그럽니다. 이걸 땅으로 빼버리면은 우리와 같은 그런 큰 에너지 덩어리 낙뢰도 땅으로 바로 흡수가 되어버리죠. 이게 접지입니다. 자, 접지는 왜 필요할까요? 인간이 가장 청기한 전자장치가 우리 인체 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냉장고 하나도 접지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인체는 반드시 접지가 필요합니다. 접지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전자입니다. 자유전자가 뭐예요? 어떻게 생성이 됩니까? 태양풍이 이렇게 몰고 전리층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번개천둥 우레가 쳐서 그 자유전자가 땅에까지 대전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지구는 음이온 덩어리라고 그러죠. 수많은 자유전자로, 무한대의 자유전자로 매장이 된 것이 아니라 지표에 대전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다 내려온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흙은 자유전자를 못 만들지는 않습니다.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면 수소이온이 이렇게 생성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유전자, 땅에서 생성된 자유전자, 땅에서 올라오는 산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체에 플러스, 우리 인체 양이온을 순간적으로 땅으로 접지시켜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단련시킬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전자가 우리는 항상 호흡을 하죠. 호흡하는 산소의 2 내지 5%는 활성산소로 변합니다. 전체 우리 질병의 90% 이상이 활성산소 때문이라고 하죠. 활성산소는 뭐예요? 그야말로 깡패산소입니다. 모든 유전자에 붙어서, 조직에 붙어서, 어떤 기관에 붙어서 상처를 내버리죠. 이 활성산소가. 왜 전자 하나가 없어진 짝잃은 산소입니다. 이것은 항상 짝을 찾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공격해서 손상을 해서 염증을 이렇게 주어서 그 염증 천지를 만들면은 질병이 오는 것입니다. 이걸 일시에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항산화제라고 해서 우리 식물의 녹즙을 주로 먹고 있잖아요.
녹즙 뭐예요? 마늘 속에 알리신이라든가 양파 속에 그 퀘르세틴이라든가 뭐 포도 속에 그 레스페라트롤 이런 거, 그 녹차 속에 그 카테킨 같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폴페놀 계통의 그런 화합물들이 사실 항산화제입니다. 이게 어디다 쓰는 거예요? 활성산소 잡는 겁니다. 거기서 거기에 전자가 활성산소가 필요로 하는 전자의 짝을 맞춰서 활성산소를 중화 배출시키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해야만 우리 몸이 어느 정도 건강을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자유전자가 땅에 무한대로 이렇게 대전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맨발 걷기로 어생으로 해서 이걸 흡수만 하면은 즉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많은 과학적 근거들이 의해서 규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5가지 만병의 근원 물질을 한번 알아볼까요? 가장 첫 번째가 활성산소입니다. 두 번째 정전기입니다. 정전기는 왜 생겨요, 여러분? 정전기는 우리 몸은 탄소차입니다. 그러나 우주는 수소차잖아요.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먹어서 이렇게 결국에 우리가 음식 먹으면은 어떤 그 해당 과정을 통해서 TCA 사이클을 통해서 생산되는 것이 뭐예요? 네거티브 수소지야. 네거티브 수소 전자 2개가 달려있는 겁니다. 결국에 탄소에서 수소를 빼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는 항상 부족하죠. 또 어떤 그 노폐물로 가득 찬 그 탄소차에서 수소를 빼고 난 나머지 찌꺼기가 전부 노폐물입니다. 그 탄수화물에서 노폐물은 뭐예요? 그 과잉포도당 같은 거, 첫산 같은 거, 또는 피부르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노폐물이죠. 더 무서운 것은 단백질의 노폐물은 5가지로 되게 봅니다. 그게 뭘까요? 요소여산 암모니아, 그 다음에 호모시스테인, 크레아틴이죠. 이 지방은 또 어째요? 노폐물들이 많이 생산해요. LDL 같은 거, 또는 가장 무서운 지방이 뭐예요? 중성지방이 아니라 트랜스지방이죠. 트랜스지방, 마가린, 쇼트닌입니다. 이건 정말로 독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에 많은 이런 쓰레기들을 어떻게 그렇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건 자유전자와 또는 정전기를 제로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이런 활성산소 제거제인 항산화제로 우리가 먹어서 제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암 환자로 볼 때는 막스 거스이라는 사람이 100년 전에 하루에 녹즙을 14잔 먹어라. 그거 맞는 말이죠. 그러면 하루에 녹즙 먹다 끝나게요. 암 환자는 또 별 수 없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그때 그분이 수많은 암 환자를 이렇게 살렸다는 통계가 나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 정상 생활을 할 때는 하루에 뭐 2-3잔 녹즙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부족한 한 10잔은 어떻게 하는 거죠? 맨발 걷기로 채운된다. 보통 맨발 걷기 10분이면은 녹즙 한 잔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자, 이처럼 활성산소와 정전기, 그다음 탈수, 그다음 혈전 생기는 거, 그다음에 스트레스 해소, 이 만병 근원 물질들을 해결하는 데는 맨발 걷기가 최고의 수단인가 하니까 자유전자가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녹즙보다도 더 강한 항산화제죠. 항산화제가 뭐예요? 산화를 방지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항산화제는 뭐가 제일 뛰어날까요? SOD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루타치온 효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을 또 물로 분해시키기 위해서는 카타라제라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충분하게 생산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과일 속에 채소 속에 항산화제를 먹어야 되고 활성산소 제거해야 되니까 정전기 제거해야 되니까 그러면 질병에 다 걸려서 수명이 단축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압효과 한번 봅시다. 지압효과라는 것은 마사지 효과죠. 우리 발은 우리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면 우리 발은 제2의 그 오장육부가 다 달려있어요. 발에 뼈가 26개 있고 근육이 19개 있고 인대는 10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족궁 푸트 아치라고 해요. 족궁 활성화와 그 다음에
맨발 걷기로 들을 때 5가지 발가락이 쫙쫙 펴지는 거, 꺽쇠까지 이런 것들에서 혈액순환이 약 2.5배, 2.7배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우리 몸에 증가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무슨 혈액이 깨끗해지겠죠. 혈액순환이 빨라지면 각종 곳곳에 우리 세포들에게 영양소를 공급하고 또 산소를 공급하고 모든 노폐물 찌꺼기들을 이렇게 산화시켜서 없애는데 이바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경 안정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신경 청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경이 노쇠우면은, 신경이 노화되면은 수명은 급속도로 단축이 되는 것입니다. 신경의 어떤 에나멜선이 손상을 입어버리면은 신경이 녹이 쓴다는 말입니다. 이것들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신경 청소 효과가 이 맨발 걷기로 뛰어나다는 거예요. 신경 안정화 효과는 또 5가지로 볼 수 있는데, 신경 가소성, 이 시냅스 활성화입니다. 신경 가소성은 이런 뇌를 활성화시키는, 뇌척수액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극을 시켜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맨발 걷기를 하면은 한 1년 이상 해야 되겠죠. 파킨슨병이나 치매도 많은 개선 효과들이 있는 것으로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신경 가소성입니다. 호르몬 피드백입니다. 호르몬 피드백이 뭐예요? 호르몬 살려야 됩니다. 결국에 우리 신경의 심부름꾼은 우리 몸에서 200가지 호르몬이 하는 것입니다. 호르몬 피드백이 서로 간에 어떤 코티졸, 맨발 걷기 하면 바로 코티졸이 나와서 안정화되어 버립니다. 코티졸 분비가 끊겼다, 분비했다, 끊겼다, 분비했다. 지금 전부 그러고 있잖아. 이 코티졸이 안정화돼야 돼. 그러면 불면증 같은 것은 금방 해소가 됩니다. 코티졸 안정은 바로 부교감 신경의 안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맨발 걷기로 가장 모든 사람들한테 필자가 물어보면 바로 가장 좋아진 것이 뭐예요? 잠이 잘 옵니다. 맞는 말입니다. 코티졸이 안정화되니까 모든 호르몬들이 이제 호르몬 피드백이 일어납니다. 코티졸, 우리 수면 유도 호르몬이 뭐예요? 멜라토닌입니다. 이거 송과체에서 분비가 되죠. 송과체라는 것은 인체의 어떤 우주 에너지 교감 안테나를 말합니다. 이 송과체가 살아야 됩니다. 이 송과체를 자극시키는 맨발 걷기, 신경 가소성으로 송과체를 자극시켜야만 이렇게 불면증, 수면제 먹어야 잔다는 사람도 이렇게 불면증 해소됐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만성 피로 같은 것이 있겠습니까? 사실 활성산소가 없어지는데 무슨 만성 피로가 있어요? 만성 피로는 왜 오는 거예요? 온몸에 염증 투성일 때 오는 것입니다. 염증이 다 없어져 버리는데 무슨 만성 피로가 있어요? 무슨 두통이 와요? 무슨 비염, 무슨 이명난청이 왜 생겨요? 이명난청을 활성산소 공격이, 방고리관이나 달팽이관 쪽에 활성산소 공격이 심할 때 이명난청이 오는 것입니다. 활성산소가 없어진다는데, 무한대의 자유전자가 우리 몸으로 흡입된다는데, 이런 병들이 좋아지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눈에 또 비물증도 좋아진다. 이 날파리 나는 것들. 왜 그래요? 눈에는 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2.7배 빨라진다는데 무슨 비문증이, 안구 건조증이 왜 있겠습니까? 이 너무나 놀라운 그런 효과들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요. 그거 왜 있어요? 신경 다발의 손상입니다. 그걸 신경 청소로 싹 해내는데 척추관 협착증이 좋아지죠. 요통도 좋아지겠죠. 대사성 질환, 고혈압, 당뇨, 어떤 협심증, 또 고지혈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혈액순환의 어떤 혈전 문제들 때문입니다. 이 동맥경화,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로 싹 해소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겁니다. 무슨 1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웨싱의 효과는 개인차가 심합니다.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일주일에 했더니 불면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한 2달에도 안 없어졌습니다. 이거 왜 그래요? 믿음의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믿음의 플라시보 효과가 뭐예요? 30%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맨발 걷기를 믿고 했을 때 병이 이미 낫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할 때 누가 맨발 걷기 해보라는데 나는 해도 아무 맨발 걷기 하면서 잔머리를 쓰고
자꾸 그런 그 호르몬이 돌지 않게끔 그런 저항,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의 마인드가 아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1년이 2년 후에도 별 효과를 못 보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인체작용 메커니즘, 신경 안정 효과까지 좀 받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네 번째가 뭘까요? 야, 이 적혈구 활성화입니다. 적혈구 활성화. 사실 암의 가장 큰 원인은 불량적혈구입니다. 불량적혈구 속에 철분 성분이 있죠. 이것이 산화되면 FeO가 되겠죠. FeO, 아이언 옥사이드. 이게 갖다가 정상 혈액을 공격하면 이 혈액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불량적혈구 FeO가 아이언 옥사이드가 정상 혈액을 공격한다. 정상 혈액은 화학식으로 뭐예요? Fe2O3를 공격하면 Fe3O4가 되는 겁니다. 이거 자석이지 않아요. 자석. 암은 자석이란 말입니다. 이 불량적혈구 속에 박힌 자석이다. 이렇게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암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거 해보고 저거 수술해보고 항암제 쓰고 지금 안 됩니다. 이 양자학을 하면은 개념이 확실해야 됩니다. 암은 뭐예요? 불량적혈구 산화물이다. 산화물이고 자석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 암에 대해서 집중 이렇게 해부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이 암은 별것이 아닙니다.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암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암으로 죽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제일의 공통점이 뭐예요? 두려움. 두 번째는 뭐예요? 폐렴으로 죽는다. 왜 폐렴으로 죽어요? 두려움 때문에 뭐 근심 걱정 불안 때문에 입맛도 뚝 떨어지고 결국에는 어떤 그 면역작용이 떨어져서 세균 한 마리를 못 이긴단 말입니다. 바이러스 침투를 못 이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폐렴도 걸리고 어떤 바이러스 저항성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정말로 이 적혈구 활성화로서 제타전이가 2.7배 높아진다고. 제타전이는 뭐예요? 서로 이렇게 반발력, 상호 반발력이 있습니다. 제타전이. 그럼으로써 꽝꽝 얽힌 적혈구 엽전꾸러기가 적혔잖아요. 이걸 제타전이가 상호 반발력을 딱 뜯어내면 싱싱적혈구가 되는 겁니다. 적혈구가 싱싱적혈구가 되면은 혈액 속도가 2.7배, 림프 속도도 2.7배 이렇게 빨라지는데 무슨 암세포가 재발 전이가 되겠어요. 그거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명쾌하게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다섯 번째 중요합니다. 전달계 활성화죠. 우리 미토콘드리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전달계는 세포 속에. 그래서 뭐를 해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ADP를 거기다 인산화를 한 번 더 시켜서 ATP를 만드는 기관입니다. 바로 이 전자전달계를 이렇게 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음식 먹으면 어때요? 전부 다 아까 탄소가 결국에 마이너스 수소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탄소 속에서. 그래서 그걸 전자전달계 속에다 넣어야만 두 개의 전자가 나오게 전자전달계 속에 넣어야만 ATP가 합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ATP가 합성이 돼야만 압도적인 힘이 나온다. 자, 여기서 그런 그 맨발 걷기가 어떻게 해서 에너지 부스팅이 되는가? 우리가 보통 그 해당 과정하고 글루코스 하나가 한 분자가 해당 과정에서 EATP 생산합니다. T3 사이클. 여러분들 T3 사이클 이것에서 36 ATP 생산하죠. 합해서 38 ATP예요. 포도당 한 분자가. 자, 어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당 한 분자가 15배의 에너지, 약 570 ATP를 생산합니다. 뭐 힘이 넘칩니다. 여러분 맨발 걷기 배고파야 됩니다. 밥 먹고 나오지 마세요. 하루에 40분 하세요. 자, 암 환자들은 2시간, 3시간,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2시간, 3시간 필요합니다. 그걸 한 번에 나와서 2시간, 3시간 걸어다니지 마세요. 오전, 오후로 나누세요. 왜? 어싱의 효과는 한 번 하면 면역의 어떤 체온의 관계로 보면은 8시간씩 거의 유지가 되는 걸로 이렇게 논문들이 나와 있죠.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3시간, 4시간 어떻게 어싱을 해요? 자,
최소 40분 하면 족합니다. 왜 40분이 나왔냐? 이 40이라는 숫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완성을 뜻하죠. 45면 완성. 그 믿음의 플라시보 효과 30%가 되어지면 2시간 효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양자역의 세계는 결국에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끈기입니다. 믿음의 플라시보 효과 30%를 덤으로 얻어버린 것입니다. 양자역 쉽지 않아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양자역합니까? 안 됩니다. 자, 이처럼 인체작용 메커니즘 5개를 알고 나니까 어칭의 효과까지 다 나옵니다. 부작용도 있습니다. 부작용은 뭐예요? 너무나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이 나 30분을 해요, 1시간 해요. 그러지 마세요. 10분만 하세요. 차근차근 점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너무나 처음에 나온 사람이 오랫동안 걷다가 일주일 만에 족저근막염이 악화됐니, 뭐 골절이 됐니, 염자가 생겼니, 그런 말들을 합니다. 자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당뇨 환자들은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고 오세요. 아무 탈이 없습니다. 자, 백혈구 수치가 1000이나 2000에서 간들간들 사람, 적어도 4, 5천 개 된 사람들은 면역력이 세서 파상풍도 이깁니다. 1000개나 2000개 된 사람들은 예방주사 맞고 해야죠. 자기가 준비한 사람한테는 무슨 그런 질병들이 달라들겠어요. 그 다음에 진드기 써서 가무식병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면서 하면은 아무 문제가 사실 없습니다. 해에 비해서 덕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익이 몇십 배가 나온다면 해야죠. 부정적인 생각은 덜 쳐내세요. 전 국민 여러분, 어싱이 답입니다. 어싱 속에 너무나 많은 질병을 대처시키고 있는 천연물질, 자유전자가 무한대로 있는 겁니다. 화성산소 금방 없어집니다. 정전기는 땅 밟는 순간 어싱되어 버립니다. 접지되어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제로볼트 나오죠. 자, 그러면 어싱은 부작용과 명예현상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명예현상이 뭐예요? 리바운드 현상이죠. 우리 몸이 치료되는 과정에서 독소들이 빠져나가면서 우리 몸에 해코지를 하고 나가는 것이 명예현상입니다. 명예현상 많아야 1, 2주입니다. 견뎌내세요. 몸이 더 가렵고 무슨 발진이 나고 뭐 피로가 더 겹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참아내세요. 그것은 명예현상으로 보면 됩니다. 또 약물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오는 거 과민 반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참고 꾸준히 하면은 이거 하늘의 선물입니다. 어싱 자유전자 하늘에서 내린 것 아닙니까? 꾸준히 믿고 하세요. 믿음이 30%의 플라시보 효과. 밀가루 알약을 줘도 아스피린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플라시보죠. 자, 우리 민족은 그리고 음양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을 태극기 한번 봐보세요. 아니, 외국 사람들이 태극기 원리를 알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음양오행이 들어있냐 이거죠. 응? 우리 태극기는 김홍지 구한 말에 김홍집 씨가 만들어서 박영호 씨가 일본 갈 때 태극기 달았다 그죠. 처음에는 태극기 이렇게 4개를 달았는 8개를 달아갖고 갔잖아요. 8개가 뭐예요? 태극이 나와 있는 그 야달개를 말합니다. 건공감리 진간손태죠. 야달개를 달고 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선장이 너무 많으니까 조절해보자 해서 이렇게 4개로 정착이 되었다고. 우리나라 사는 태극기의 음양원의 원리,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자녀가 전 세계에서 음양기운이 가장 세다고 그러죠. 중국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수십 배 달하는 이 중국 땅. 산은 있는 곳에 치우쳐 있습니다. 만주벌판 가서 산을 별로 크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백두산 빼놓고는 전부 다 이것이 만주벌판은 그야말로 벌판. 여기들은 어떤 기가 이렇게 살아났다가도 다 전국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기가 흩어져 버려. 중국은 터져 버린다 그죠. 일본은 어째요?
강수량이 우리보다 대여섯 배 많아 버립니다. 전부 좋은 그 어떤 산의 음양 조건들이 흘러버립니다. 산의 음양 조건은 결국에 뭐에서 나오겠어요? 풍부한 어떤 조성물, 어떤 미네랄 이렇게 성분들 이런 것으로 나옵니다. 바람의 역할도 오히려 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양자학은 하나하나 개념을 잡다 보면 결코 어렵지 않다는 말을 제가 한 거죠. 이 말에 행간했던 참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자학은 한국이 전 세계를 섬도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자, 오늘 또 Q&A 하나 볼까요? 어싱의 종류별 4가지 특성을 한번 봅시다. 이것도 좀 공부해야 됩니다. 어싱은 일반적인 어싱, 잔디밭이나 황토길 이렇게 평평한 황토길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일반적인 어싱. 이것을 효과를 효능을 100으로 봤을 때 비치 어싱, 바닷물이 가장 큰 우수한 전도체잖아요. 효과가 좋습니다. 비치 어싱을 한 300으로 보죠. 한 3배 정도 좋은 효과가 나온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싱 클라임입니다. 어싱 클라임이 여러분 뭐예요? 자, 맨발로 산을 타는 거죠. 야, 산비탈의 효과라는 것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중력은 등속도 중력과 가속도 중력이 있죠. 중력은 가속도를 해야 됩니다. 이 등속도 운동 해봐요. 가령 하천변을 30분, 50분 해서, 물론 유산소 운동은 됩니다. 또 거기다 어싱도 안 하고 운동화 신고 막 하지 않습니까? 운동화는 전전체 부도체입니다. 이것이 질병의 원인입니다.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종교적으로도 보면은 거룩한 곳에서는 신발을 벗으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어싱 클라임,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비치 어싱과 어싱 클라임을 합해 놓은 거, 이게 답입니다. 비치 어싱 클라임, 이건 단순 산술 비교로 해도 100이라면 한 10배의 효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비치 어싱 클라임, 바닷가에서 이렇게 산타기, 바닷가 사는 큰 높은 산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300, 400, 이런 것이 많죠. 자, 에어로졸 입자가 튀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닷속에 에어로졸 입자, 이거 뭐일까요? 오존, 그 다음에 프로톤, 그 다음에 콜로이드, 요오드 같은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실리카 라디칼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바람의 세찬 파도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에어로졸 입자화됩니다. 에어로졸 입자화돼서 마이크론 단위로 깨져서 우리가 호흡으로 이렇게 피부로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에어로졸 입자는 참 모든 것이 항암제 역할을 한다고 그러죠. 자, 오늘의 한 줄 리뷰 봅시다. 맨발 걷기가 양자의학의 출발이랍니다. 이거 지구중력 벗어나는 거. 지구중력 벗어나면 왜 벗어난다는 거예요? 생명과 우주, 공간확보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궁극의 목표는 뭐예요? 공간확보입니다. 이 양자의학의 출발입니다. 맨발 걷기가 지구중력 벗어나는 공간확보의 출발점이랍니다. 세상이 눈에 밟혀야 양자학이 완성된다는 말의 행간은 뭐일까요? 세상이 눈에 밟힌다는 말은 중요한 말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생명사랑이 양자학의 궁극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준비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알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